나이가 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진피층이에요.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딱 표피층까지만 흡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연물을 좀 직접 피부가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진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천연 콜라겐 마스크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혈기왕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혈기왕성할 때,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이때는 피부 관리를 살짝 좀 소홀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기가 쇠해지는 나이,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혈기가 쇠해지기 때문에 영양분이 피부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양도가 이제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쉽게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초췌해지기 쉽기 때문에 30대 후반부터는 조금 더 일찍 30대 중반부터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이때부터는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피부 건강을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피부에 미세한 그런 마이크로 구멍을 내서 그쪽으로 영양이 되는 진피층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천연 물질 같은 거를 좀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들이 뭐 PDRN, PN 성분 같이 그런 이제 천연물을 좀 직접 피부가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진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진피층이 점점 위축이 되고 그리고 영양분이 적어지면서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딱 표피층까지만 흡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진피층이에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하는 천연 콜라겐 마스크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이런 콜라겐 파우더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먹기도 하고요. 저는 마스크팩을 하는데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팩으로는요, 이런 그 월남쌈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면 정말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디에 적실 거냐면, 집에 쓰시는 토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너를 접시에 좀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라겐도요, 같이 한 스푼 넣어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저분자 펩타이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여주시면은 정말 좋은 천연 콜라겐 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요, 월남쌈을 이렇게 크게 맞게 잘라주시는데, 보통 저는 이마에 얹을 거 하나 길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 볼에 쓸 거 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세 등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토너가 제품마다 점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점성이 좀 너무 있어서 수분이 적다 하면 여기다 물을 타서 좀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월남쌈을 적셔줍니다. 뻣뻣했던 라이스 페이퍼가요, 아주 보들보들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적셔두시면요, 조금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이제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마, 그리고 볼 주변으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콜라겐 마스크팩이 그렇지만요, 콜라겐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얼굴에 붙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진피층까지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토너만 발랐을 때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팩을 좀 얹어주면, 그러니까 토너를 팩에 적셔서, 마스크에 적셔서 조금 얹어주면은 이 보호막 그리고 보습막을 좀 오랫동안 만들어서 피부를 좀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이스 페이퍼가 이렇게 너무나 보드라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팩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피부의 가장 겉표면에는 표피라는 층이 있고요. 그 밑에 진피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가장 사실 이제 무너지기 쉬운 곳이 바로 진피층이거든요. 이 진피층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렇게 피부의 보습, 그리고 탄력, 수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다
진피층 안에 있습니다. 화장품은 발라도 대부분 표피층까지만 흡수가 되지 진피층에 도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화장품이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표피층에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면은 표피층으로 흡수가 돼서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 걸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피층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서는 이제 만족을 못하고 뭐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먹는 것, 영양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조하기보다는 피부에 기름이 굉장히 많은 경우 혹은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한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의 두께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이너뷰티 제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콜라겐이 있죠.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라겐 단백질을 먹으나 아니면 우리가 뭐 콩밥을 먹으면서 콩 단백질을 먹으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뭐 피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술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콜라겐이 나온 시점부터 시장이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조금 콜라겐 효과를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콜라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데요. 2020년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타 연구가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의 피부, 미백, 보습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논문을 한꺼번에 종합 분석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콜라겐을 보조제로 섭취를 했을 때 피부 탄력과 미백, 보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콜라겐을 먹으면 어차피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그냥 단백질의 한 부분인데 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까라고 또 이제 궁금해서 기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은요.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콜1AL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콜라겐을 합성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콜라겐을 먹었을 때 그냥 그게 분해돼서 흡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그 유전자를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기 때문에 콜라겐을 부스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콜라겐을 먹고 있고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콜라겐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체감하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너뷰티가 곧 콜라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너뷰티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겐이라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한의학에서는요. 이 피부의 노화는 곧 오장육부의 노화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이 속과 겉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늙으면 그게 겉 피부의 노화로도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너뷰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을 먹는 게 이너뷰티가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의 노화를 잘 다스리는 게 결국은 이너뷰티를 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오장육부가 나이 드는 노화하는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이 빨리 노화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은 혈액을 해독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을 잘 해독하지 못해서 혈액이 탁해지게 되고요. 그 혈색이 얼굴로 드러나면서 얼굴의 톤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피부를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톤이잖아요. 톤이 밝고 화사한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간을 위한 이너뷰티, 간을 다스리는 이너뷰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우리 몸에서 폐는 몸속의 진액을 발산시켜서 피부까지 공급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부의 세포가 피부까지 올라온 진액을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폐 기능인데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피부까지 진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당김이 심하고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의 그런 어떤 조건 중에서 내가 남들보다 건조함이 극도로 심한
심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폐 기능이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다면요, 이것은 우리 몸 폐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폐는 한의학에서 몸속에 있는 수분, 진액을 끌어올려서 피부 쪽까지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폐가 노화가 되면은 피부가 급속도로 메마르는 그런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폐를 위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이너뷰티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피부가 유난히 탄력이 없고 잔주름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위장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이것을 내가 분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콜라겐, 여러 가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탄력 섬유들을 만들 재료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면 위장관을 위한 음식을 챙겨 먹어서 이너뷰티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결이 좋지 않다면 콩팥을 다스려서 이너뷰티 할 필요가 있고요. 피부가 예민하고 또 홍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장과 혈관이 늘어져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같이 다스려서 결국은 이너뷰티 효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이너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오장육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췌장이 노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이른 나이부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가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콩팥이 노화되는 속도가 빨라서 피곤하면 쉽게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또 피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몸속에 어느 부분이 약한지 부족한지를 알고 이 불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이너뷰티를 하는 지름길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그린 파우더가 유행을 해요. 요즘에 말차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말차도 굉장히 좋은 콜라겐 대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해서 얼굴의 톤이 굉장히 어두운 분들한테는 좋은 이너뷰티 음식이 되는데요. 말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초록색을 나타내는 그런 가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파우더라고 부르는데 새싹볼이라든지 아니면 밀싹이라든지 초록색을 띠는 이제 파우더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두유에 좀 섞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요거트에 좀 뿌려서 드신다든지 하면은 이 그린 파우더 안에는 엽록소 성분이 풍부해서 이 엽록소가 간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혈액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혈색을 좋게 하고 피부를 화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를 정말 가속노화시키는 치명적인 음식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도 아닌데 피부하고 혈당이 높은 음식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이 당분을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당분들이 있어요. 이 당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고요. 이것을 당화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당독소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피부 세포에 들러붙고 또 피부 밑에 있는 혈관에 들러붙고 하면은 정말 급격하게 피부 노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설탕류가 있고요. 설탕을 많이 넣은 디저트류가 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빵, 밀가루, 떡 같은 것들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피부에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일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요, 비누세안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은 굉장히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누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이렇게 이제 녹여가지고 얼굴을 막 문지르면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피부 장벽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안용 비누, 그러니까 비누 자체가 약산성의 비누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비누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비누는 알칼리성이 많기 때문에 세수를 하고 나면은 pH가 거의 한 9에서 10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이 표피층에 있는 각질, 이 안에 세라마이드, 이런 이제 지질, 지방층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녹여버려요, 이 알칼리 비누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분도 금방 날아가면서 속당김이 심해지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 피부에 좋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미생물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되면서 여드름균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피부가 점점 붉고 따갑고 또 예민해지는 그런 좀 병적인 상태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누세안은 절대 안 하는 편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겉과 안을 동시에 케어하는 인앤 아웃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시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들이 효과를 길게 누리려면 몸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진피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로 식취하시면서요, 피부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